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자중질환에 빠진 국힘당, 희망도 미래도 없어 보입니다. 역시나 총선의 국민 심판을 받고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하는 짓마다 뻘짓, 똥볼을 차대고 있습니다. 40 총선에서 참패한 국힘당의 내부 혼선이 3주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직도 뭐가 잘못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했는데 선거 전략이 잘못됐다는 안일한 생각만 하며 현직 의원들과 당선자들은 자신의 몸을 사리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누구 하나 나서 당을 추스리고 정리하려는 움직임이 전무한 겁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본 카피가 생각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광고가 생각납니다.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 출사표를 던진 후보는 한 명도 없는데요. 핵심 친윤계로 분류되는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정도입니다. 이 후보도 아직 공식 출마 선언은 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당내에선 총선에서 그렇게 심판을 받고도 도로 친윤당이냐는 반발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SNS에 총선 참패의 원인을 제공한 당정 핵심 관계자들의 성찰을 촉구한다며 성찰 혁신 재건의 시간을 위해 이선 후퇴를 호소드린다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이어 안 의원은 선당 후사를 위한 건설적 당정 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인그룹에 대항할 만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는데요. 비윤계로 분류되는 김도부 의원도 28일 원내대표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 엉망진창 아수라장 속에 총대를 매기 싫다는 거죠. 부산 지역 당선자들 모임에서 원내대표 출마 권유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김도부 의원은 원내대표에 출마하지 않는다고 짧은 입장문을 내놨는데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관리할 초단기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극심한 구인난을 겪은 끝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로 결정됐습니다. 윤여옥 원내대표는 서대문 을에서 낙선한 박진 의원 등 일부 중진 의원들에게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했으나 당사자들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힘당은 29일 3차 당선인 총회를 열어 당 수습책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당 쇄신 논의도 갇혀있는 가운데 영남 지역 당선자는 총선 끝나고 잠시 혁신을 입에 올리더니 지금은 움직임을 찾아볼 수 없다며 당이 정신을 차리려면 멀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래도 내부에서 옳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아직 남아있는 모양입니다. 진작에 소멸돼 없어져야 할 정당, 참 오래 버텨내고 있는데요. 아마도 국힘당이 사라지는 날이 진정한 정치개혁이 마무리되는 날이 될 듯합니다. 제가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비대위원장 후보를 물색을 했습니다. 첫째는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 두 번째는 당과 정치를 잘 아시는 분, 세 번째는 당의 대표로서 덕망과 신망을 받을 수 있는 분,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후보들을 물색을 했는데 황우여 대표님은 오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또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고 공정하게 또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는 황우여 대표 전 대표가 원내에 계신 분이 아니라 한참 국회에서 현업에서 의정활동에서 떨어져 계셨던 분을 모셔온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떨어져 계셨지만 이준석 대표를 선출할 전당대회 때 전당대회 관리위원장님을 하셨고 또 당의 그 상임 고문으로서 고문단 회의에 늘 참석하셔서 당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자문도 해 주셨습니다. 초단기 비대위원장의 황우여랍니다. 영아 파묘가 흥행을 했던 탓이었을까요? 국힘당도 파묘를 하고 나섰는데요. 진짜 땅에 묻혀 사라진 인사를 다시 끄집어내 2024년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황우여, 과연 누가 이 사람을 기억할까요?
박근혜 정부 시절 주가를 올렸던 노세한 정치인의 부활이 국힘당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진작의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야 할 정당이 산소 호흡기를 끼고 생명 연장을 이어가겠다는 꼴입니다. 판사 출신의 황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15대 때 국회에 입성해 19대 국회까지 5선의 의원을 지냈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엔 새누리당 대표에 이어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를 역임한 당내 원로 중 한 명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지명자에 대해 혁신의 의지도 추동력도 없는 사람이라며 여당의 변화와 혁신은 없을 것임을 선언한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국힘당이 총선 패배 이후 무엇을 깨닫고 느꼈는지 알 수 없다고 평가했고,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에게 있는 그대로 민심을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냥 국정 운영을 포기한 게 아닌지, 정권 재창출을 아예 관둔 게 아닌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인데요. 국포당, 정포당, 이 정당의 이름을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 할 듯합니다. 그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하실 계획이세요? 법안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물론 이제 한동훈 특검법 저희가 이제 1호 법안을 제출하면 이 법안을 언제 어떻게 이제 추진할 것인가는 민주당과 협의를 해야 되죠. 네. 그 논의 순서, 그다음에 그 통과 순서 문제는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입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29일 한동훈 특검법은 이미 사실 준비되어 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과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저희로서는 총선 시기에 공약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디서 오줌 지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한데요. 그냥 말빅만 날릴 거라 생각했던 한동훈이가 C컵하고 찔끔 지렸을 겁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동훈 특검법은 발의할 계획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정확하고 명쾌하게 답했는데요. 절대 말뿐이 아니었던 겁니다. 지금 어디선가에서 숨어 엄습하는 공포와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고 있을지 모를 한동훈 씨. 모든 건 작용과 반작용이 있습니다. 또 주면 받게 되는 게 인지상정인데요. 그 한 줌도 안 되는 무소불위 권력을 휘둘러댔던 당신의 말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닌데요. 더 재밌는 건 당신이 행했던 그 가혹한 권력이 배가 되어 되돌아간다는 사실을 알아뒀으면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가족이 멸문지와 당해지는지를 꼭 반드시 지켜보겠습니다. 한동훈 씨, 좋은 변호사 미리 선임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이게 발의가 되면 오히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만 더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이유로 신중론을 제기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체급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정치공학적 사고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신이 검사장 시절에 내세웠던, 즉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이 네. 맞는 거지. 이에 대해서 뭐 체급이 헤비급인지 패더급인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럼 여기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아주 원론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요. 예. 이 시점에서 왜 한동훈입니까? 저희가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탄생의 기획자이자 지난 2년간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였습니다. 네. 즉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네. 지금은 일정하게 소외된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런 사람에게 법이 적용되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여권 안팎에서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지금 뭐 전망이 좀 엇갈리고는 있습니다만 차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 대표 경선에 도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정치 행보를 정말로 이렇게 그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여질 거라고 전망을 하십니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은 국민의힘 당원들의 선택이겠죠. 네.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미 총선을 통해서 국민의 심판을 받았다고 봅니다. 네. 이런 분을 다시 국민의힘의 대표로 모시는 문제는 뭐 그분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만약에 국민의힘의 대표로 복귀한다면 다시 한번 살아있는 권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의 대표니까. 네. 따라서
한동훈 특검법 등을 통해서 네. 수사를 더 철저히 받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 오히려 당 대표가 되면 특검이 발동이 될 이유가 더 강화가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당연하죠. 네. 살아있는 권력이 다시 복귀하는 것이니까요.